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20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대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네. 내년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많이 내시는 국민연금 더 내야 됩니다. 더 죽겠어. 뼈가 빠지도록. 내 돈. 네, 많이. 왜 더 내야 돼요? 고갈되니까. 에? 고갈되니까. 나 한 번도 안 썼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노인 공경이라고 합니다. 예.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주시면 돈 많이 내야죠. 네. 근데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결국에 인상을 선택한 거죠. 인상률에 대해서 그거 있지 않았어요? 인상률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곧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더 많이 내야 되는 우리 하창 본부장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안 남으셨죠? 그건 몰라요, 미래가. 왜요? 뭐, 그때까지 몇 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지 모른다고. nothing is sure. 정배로 가면은 받으시잖아요. 몰라. 세상에는 모르는 거야. 아이 묻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세상 일을 모르는 거는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국민연금조차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와. 또 난 지금 진짜로 오늘 화가 많이 나셨어. 왜요? 나는 이제 딱 느낌 왔어. 뭐요? 네? 느낌 왔어. 뭔데요? 지금 나라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안정화가 안 되니까 화가 나셨죠? 그만 하루 이틀인가? 아이, 화가 많이 나셨어. 왜냐면 무슨 일이 아니지, 사실은. 빨리 안정화가 돼야 어느 방향으로든 안정화가 돼야 뭐도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고 맞아. 막을 수도 있고 맞아. 뭘 추진을 하던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나라가 있고 뭐 돈이 있고 이래야지 국가도 있고 정치도 있고 한 건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조금 화가 많이 근데 좋은 나시죠. 것은 국민연금이 음.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예. 국민연금 운영해갖고. 네. 그래서 뭐 거기 계신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보너스 준다는 얘기했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 저도. 여러분도 내잖아요. 그럼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돈 못 받아요. 컴펀세이션이 안 좋거든요. 저기 어디 지방이라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아는 후배들 거기 많이 있었고 지금이 다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거 우리가 돈 맡겨서 잘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컴펀세이션 줘서는 잘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이라고 하나? 네. 그 사람들의 연봉이 국제적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조, 몇백조로 굴려야 되는데 뭐 돈을 안 의욕이 안 주니까 나지. 뭐 굳이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스카운트 레이트만큼 이상으로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 그렇게 하면 페어한가? 이렇게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미그나잇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으로 돈이 더 쏠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해결이 곧 나는 마지막 단추만 남은 거니까 네.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또 우리 시장 올라가려면 일만 남았다. 원래 그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오히려 좋은 거래. 상대방이 좋아할 안 일만 좋아하면? 남았으니까. 오, 좋다. 좋아? 와, 완전 F구만. 네, 완전 F. 와. 좋아하면 나왔다고? 오, 좋다. 난 너 싫어! 막 이러는데도 와 진짜 좋다. 이제 나 좋아하겠네. 좋아하는 일만 남았. 근데 애증은 바뀔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는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요. 맞아. 네, 아예 무시하는 게 무관심. 문제지. 그렇죠.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저희는 뭐 호던 불호던 여러분들의 채팅이 있어서 또 클로징벨을 재밌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지. 무슨 변화가 왜 있어? 국민연금. 국민연금 열받잖아. 웃으면 안 되지. 앞으로 내야 할 날이 그러니까 우리 제가 머리 색깔이 희어서 그렇지 아직 내야 할 연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 살까지 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내고 있어요. 내고 계세요 아직? 네, 내고 있어요. 우리는 까마득하다. 우리 가는 동안에 이 정도로 계속 인상되잖아요. 그럼 반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계산이 이석되면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 국민연금은 칼같이 와. 제가 회사를 몇번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럼 잠깐 쉬면은 몇 달 쉴 수도 있잖아요. 네. 번개처럼 뭐 독촉해가지고 지역가입자하라고. 그니까. 아, 지역가입은 자동차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럼 이따네. 좀 빨리 시켜야 돼. 족족장이 그 어느 거보다 제일 빨리 옵니다.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캐시로 매달 그렇게 온 국민이 돈을 몇십만 원, 갖다 몇백만 주는데, 원씩 꽂아주는 데가 어딨어.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한숨이 깊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의 심경의 변화는 오늘 이제 알테오젠. 11% 마이너스인데 어제 제가 한국타이어, 네. KT, 농심 다 가져왔잖아요. 옆에서 차라리 알테를 하지. 난 사실 딴 거였는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차라리 알테를 하라고. 잠시 흔들렸다. 왜냐면 어차피 질 거. 시원하게 져라. 두 분이 어차피 질 거. 아니 그래도 이기는데 의의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11%는 너무하잖아요. 저 메이커 종목 칭찬했습니다. 네. 뭘요? 어떤 뭐 종- 농심 뭐 이런 거 잘 골랐다. 아, 농심 잘 골랐어요. 오늘 같은 날은 잘 고른 거지. 네. 칭찬 한마디. 네. 예, 아웃풋 나머지는 크게 했으니까. 네. 네. 알탱이 없다고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알탱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알탱이 왜 빠졌습니까? 아침 우리 시작할 때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았나? 그냥 세론 같아요. 세럼? 특별한 세론 이유는 묻었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초록도 나쁘지 않았고 네. 내용이 막 그렇게 안 좋은 게 없었는데 3%까지는 좋다 치는데 네, 갑자기 뭐 7%.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약효가 생각보다 안 좋다. 좀 에이. 그 주장하는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은 하는데 뭐 그거는 모르지. 뒤집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오늘 팔고 알테뿐만 아니라 뭐 HLB, 뭐 휴재, 삼천당, 코어롱 티슈는 다 빠지고. 바이오가 다. 약간 프로그램 추이가 좀 코스닥이 막판에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좀 장중에 많이 털어가지고 코스피는 엄청 좋았거든. 초반에만 빼고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오프닝 벨 보시고 오늘 마지막 딱 보시면 느낌이 오는 게 네. 분명 막 탈곡기를 또 막 슉슉슉 돌렸거든. 근데 결국엔 프로그램이랑 외국인이랑 엄청 샀어요. 그럼 보면은 약간 좀 반도체 쪽으로 기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일단 생각하고 있고 음. 알테오젠은 뭐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좀 세론 저는 개인적으로 세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눌리면 저는 오히려 기회일 확률이 높다. 기회다. 네. 그럼 믿어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다시 또 편입. 싫어요 이제. 야, 꼬심이 안 넘어오네. 아니 오늘 네. 저기 로또맨님께서 왜 이렇게 웃냐 주식시장 개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장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뭔지. 오늘 시장의 본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7% 2.2% 올랐어요. 네. 삼전이 6만 원을 뚫었습니다. 삼전이 6만 원을 뚫었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시장이 나쁘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 그리고 뭐 식음료, 뭐 좋은 종목들, 2차 전지 인스타는 좋았고.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조방변 그리고 바이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몇 주 몇 달 동안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깨져서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시장 개판이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네. 이제 새롭게 반도체 간다라고 배팅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 버틸만 했고 오히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이전의 구시대가 좀 지나가는 딱 변화의 분기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하루가 아니었나?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차관 본부장님? 네. 삼성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죠. 그렇지, 축제지. 이제 드디어 드디어. 달리는구나. 프로그램이 오늘 얼마 남았죠? 좀 감탄하면서 왔는데 막판에 좀 던지긴 했네요. 420만 수량 420만 아까 거의 500만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일별로 보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보이세요? 700만 330만 420만 1400만 작년 8월 달 초, 어저께 말씀드린 것도 그 기세예요. 8월 달에. 네. 8월 달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확 빠졌다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휘몰아치면서 산 그 기세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규모로. 그때도 10% 오르고 일단 쉬었어요. 근데 오늘 오르는 거 보니까 딱 10% 올랐어. 일단 쉰다 그러면. 아니 그 정도 기세니까 네. 기세가 모아지면은 그렇게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다만 아쉬운 건 그 바람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안 빠지고 같이 올라갔으면
그쵸. 좋았을 같이 텐데. 아니더라도 다른 건 한 1, 2% 빠지고 그러면 장이 사실 좋은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의 유니크한 위크니스 죄송합니다. 아주 한국만의 지금 단점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해결이 4월 5일은 안 되고 3월 빨리 해결이 되면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이제 또 삼성전자만 가다가 또 힘이 없고 이렇게 되면 장은 애매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두 분은 이제는 시장의 결이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보세요? 지금 며칠 동안 결은 일주일 전부터 달라졌지. 달라졌지만 이제 오늘에서야 사실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일 주가는. 활용 점정을 이제 마이크론이 찍어주냐는 게 중요하죠. 내일 나오면서 셀 온드 뉴스가 될 것이냐. 와, 이제 마이크론이 형님들 뒷받쳐서 형님들이랑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 우리는 형님이니까 한 번 더 푸시업 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죠. 내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까지 조금 확인을 네네. 해봐야겠다. 근데 샌디스크도 올리고 YMTC도 올리고 하는 거 보면 레거시 쪽에서 가격 인상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 저는 만약에 마이크론으로 이게 아침에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긍정 본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딱 기세를 타서 61,000원 초반대를 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뚫으면 상방이 그래도 좀 있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를 딱 가져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네. 동의하시면 61,000원에 걸릴지 2,000원에 걸릴지 셀드 뉴스가 나올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딱 7가지로 가져왔으니까 오케이. 세븐 타픽스 좀 이따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1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땡땡땡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미스터 매드맨님 들어오셨고요. 땅비니님, 그리고 매버릭님, 맙소사돌님께서 땡땡땡 말에 올라타라 아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동차님께서 땡땡땡 하루만 더 움직이고 말고 차분히 버팁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스타님께서는 공매도 전까지 가자. 이렇게. 가자. 괜찮아님께서는 여러모로 실망한 하루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 답답한 땡땡땡 네. 말씀해 주셨고요. 땡땡땡은 중독입니다. 땡땡땡 RMB님께서 나들이님이 삼성전자 윈. 달투님께서 네. 좀 컴플레인이 있으신 부분이 있겠네요. 왜냐면 3전 가면 다른 거 다 죽어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공감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2번 간짜장님은 오늘 교훈을 얻으셨군요. 어떤 다음부터는 교훈? 삼성전자 갈 것 같으면 3전을 확실하게 비중을 좀 태우려고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올라갈 때 그 담는 거를 사실은 그때 액션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항상 못 사는 거예요. 와! 오늘 긍정본을 하면서 긍정본 어디가? 이건 항상 얘기 드려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산다고. 여기 근데 사. 근데 그런 사람 100명에 한 명은 좀 그렇고 그 기관 투자가 들면은 네. 10명에 3명은 그렇게 움직여요. 흐름 보고 벌써 일주일 전부터 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본 사람들 도사들은 아니더라도 따라간다고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근데 방송에서 얘기할 때 어제 그저께 얘기할 때 조방비를 다 팔라고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개인 무슨 블로그 쓰듯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해야 돼. 눈치 보면서. 물론 예측은 못 하지. 알테가 마탱이 갔는지 갑자기 10% 나도 오늘 좀 빠질 수 있다 봤는데 그렇게 빠질 줄 몰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건 못 하지만은 흐름이 며칠 전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때 올라타는 것이 맞는 거죠. 내일 셀도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 님처럼 셀도 뉴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내일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눈치가 좀 이 IT나 반도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눈치를 저랑 같이 한 1년 반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눈치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맞습니다. 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 오늘 기분 안 좋으신데. 다치셨지.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자고 나니까 더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원래 그 후유증이 심할 거예요. 아픈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잘 못했던 친구가
그 좀 잘한 친구처럼 헷갈리고 막 이렇게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한 농담이세요, 주말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세요, 진심이세요? 아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명확히 그 얼굴에 보이고 아, 그래요? 친하게 다가오고 보고 싶어서. 친하게 다가오고 그거는 원래 감정 맞습니다. 네, 억눌렀다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월요일날 제정신 차릴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땡땡땡은에 봤고요. 오늘 또 희비가 좀 엇갈렸던, 시계 엇갈렸던 시장이어가지고, 맞아요. 그치. 그거를 저희가 잘 갈라치기 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전반적인 시황 짚어주신다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것처럼 오늘 증시가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가 334종목만 올랐고요. 545종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53종목이 올랐고 무려 1162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1,700개 빠지고 네. 700개 정도, 800개 올랐으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일부 산업군으로 많이 쏠렸고 당연히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졌을 확률이 높고 또 기존 주도주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이제 대형주 단에서도 막 급락한 종목군들도 꽤 많았고 오늘 장 초반에 기분 좋게 올라가던 애들도 대부분 또 윗골이 달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오늘 시장이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63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11조 7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725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9%. 이건 뭐 RTO진이나 네. 바이오에 대한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은 8조 1천억이니까 거의 19조 8천억인가 20조 정도. 거래대금은 사실 많이 나온 많이 거예요. 나왔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514억 원인데 요거 SK 하이닉스랑 삼성 합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두 종목만 맞아요. 산 네, 거예요? 두 종목만 합해도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2023년 10월에 수출 데이터 바뀔 때 네. 반도체로 쏠릴 때 뭐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 항상 수급의 80% 정도를 반도체가 갖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거의 한 3월, 4월까지는 이쪽으로만 쏠렸었는데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가격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반도체 쪽이 올라갈 거고 이게 처음에는 좀 짜증 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 수급이 다른 데로 돕니다. 그 돌 때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를 너무 배아파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게 보시면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게 좋은 포인트고요. 일단 연기금은 조금 팔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수급이 많이 죽었죠. 이 거래소 대비했을 때 거래소에서는 6천억 나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합해봐야 600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죽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삼성한테 거의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삼성 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미국에서도 미니 지수 선물이 초반에 0.1% 정도 수익이었는데 네. 플러스였는데 요게 이제 0.4, 0.5로 좀 올라간 것도 나름대로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 증시 대비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강했죠. 왜냐하면 니케이도 좀 빠졌고 뭐 중국도 좀 빠졌는데 거기에 네.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말씀하신 게 오늘 시황의 정확한 그 상황이네요. 외국인이 5,500억 들어와서 박수는 치지만 이게 다 삼전하고 하이닉스 매물이고 네. 오늘 두 종목이 다 2% 갔으니까 코스피만 지금 0.3% 플러스로 네. 빨강색을 좀 지켰고 삼성 하이닉스 빼면은 마이너스 0.2%야. 0.2%. 마이너스 0.2%. 그러면 딱 글로벌 수준이랑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지금 상해 종합이 0.4%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해서 2%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알테오젠이 이 하락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코스닥도 역시나 네. 비슷한 그런 하락.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쏠림 현상. 다 빨아들인. 쏠림 현상. 삼성전자만 5,035억 마지막 집계 봐야 되지만 그 동시효과 때는 그 정도 들어왔고요. 딴 쪽에서는 블랙홀이라고 할 만큼의 그러네요. 그렇죠. 영향을 준 거죠. 짜증나죠.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은 하이닉스가 1,355억의 동시효과 들어갔거든요. 그럼 합하면은 거의 6,400억 정도니까 전체가 5,300억 정도로 5,500 정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 얘네 두 개가 다 해먹은 거죠. 다 해본 거지. 그렇네. 근데 내일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6만 원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오늘 6만 원 찍었고 그렇죠. 내일 딱 까 보면 네. 진짜
확실히 뭔가가 보일까요? 왜냐면 우리 뭐 엔비디아도 엄청 기다리고 했는데 막상 까보면은 때뜸이지근하니까. 제가 모건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모르는 거 모건이. 모건. 그 영향을 준다니까요. 아, 그 리포트. 그 외국계 리포트 나오면은 개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9월 달에 내려갈 때도 걔네 때문에 내려갔잖아. 그렇죠. 물론 그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오래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 또는 한 달은 분명히 임팩트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논리가 완전히 없지 않으면은 일단은 크게. 근데 9월 달 논리보다도 이번 논리는 조금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두 분한테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혹은 반도체 쏠림 현상에 다른 종목 떨어지는 거를 뭐 좀 뭐 안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기존의 주도주들 있잖아요. 조방변 걔네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침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다른 산업군들로 돈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가총액 거의 11단으로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걔네들도 덩어리가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량들이 갈 만한 산업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오도 사실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뭐 2차 전지는 사실 뭔가 펀더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반도체도 사실 펀더 쪽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못 갔는데 지금은 레거시가 돌아서면은 어쨌든 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근데 반도체가 때마침 또 자리도 낮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뭐 연초 대비했을 때 올라간 것도 없고 작년으로 YTD 보면 완전 박살났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수급에 블랙홀을 해도 얘네는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뭐 반도체 쪽으로 일단 올라와 주면 나머지 애들이 기간 조정하고 약간의 가격 조정할 때까지 이 반도체가 조금은 이 홀드를 해주는 거죠. 자금을. 네. 홀드 해주고 그 관련된 이제 소부장들을 움직여주면 나머지 애들 기간 조정 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돈이 또 퍼져나가겠죠. 반도체만 계속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또 퍼져나가면 증시에 또 순환매가 가는데 반도체가 거기서 별로 안 빠져주면 지수가 레벨업이 계속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까지 또 빠져버리면은 이제 지수는 거기서 멈추는 거고 오히려 빠지면서 이제 또 순환매가 돌겠죠. 그러면 트레이딩 라인이 더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직 그렇게 막 엄청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약간의 가격 정도로 끝나고 조정이 왜냐면 산업이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올라가 주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주가 이 지수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 52,000원대에서 빠르게 6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 올라가야 되는 기술적인 부담 구간이 있어요. 61,000원에서 62,0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게 뚫려야 65,000원 위가 열려요. 그리고 65,000원 되면 또 물량 소화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반도체도 이제 올라가는 밴드 폭이 그렇게 막 엄청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물량 소화할 거고 품회가 좀 땡겨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조금은 저는 다른 그 앵글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 그 물론 많이 올라간 조방원이 있으니까 반도체로 쏠리니까 그쪽을 이익 실현해서 맞았다. 더 빠질 거냐 말 것이냐. 안 빠질 수 있다. 안 빠지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좋은데 그걸 이렇게 많이 뺄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국 안정이 아직 안 됐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제가 되려면 전제가 안 되면은 반도체만 쏠리고 걔네 쪽은 계속 기간 조정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제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국 안정이 안 되면 전국 안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한 30% 이상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고 그 관세 미국에서 관세 정책이잖아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관세를 막대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각국이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각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보호무역주의로 각국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은 그거 파생 효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관세 파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밸류에이션 넘버가 내려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그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것이 앞에 거는 큰 거고 두 번째 거는 관세 이펙트가 3월 말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순간에 반도체 더 쏠릴 수 있고 그러면 그거만큼만 빠지면 되는데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2,700에서 2,600에 머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들이 안 하면은 좀 지수는 반도체만 가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일주가 됐던 다음 주 수요일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주 가갖고 상호 관세 그런 문제 완전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일 마이크론이 워낙 좋게 나오면은 쏠림이 아주 셀 거예요. 아니, 실적이 아니고 카멘트가 아주 좋게 나오면은. 제가 아까 60% 확률로 좋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셀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것도 받는 사람이 있기면 그러면 이제 놀래서 그냥 확 쏠릴 거거든요. 근데 본원님 말대로 기술적으로는 그 6만 한 2천 원 넘어가게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PBR이 아니고 PER로 올라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약간 허들이 아니고 저항이 있을 건데 다른 여건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한국은 그밖에 살 게 없다는 식으로 확 몰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안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프레드 될 수 있는 여건과 빌미를 주는 건데 그게 만약에 누구 말대로 오케이. 한 보름 가면은 아니. 보름 안 가? 에. 3일은 끝나? 아니 다음 주 끝나. 아, 오케이. 합의 봤어요. 나랑 합의 봐야지. 누구랑 합의 봤어? 누구랑 그러면 이제 금요일, 월요일 한 2, 3일만 지나면은 좀 이게 안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김장열 본부장님에 좀 더 동의를 할 것 같고 자신감 부분과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보노님한테 동의를 해요. 그래서 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반반씩 올라갈 수 있다는 힘 그리고 시장이 탄탄하다는 그런 뭐 믿음 그리고 우리 동접 보면 알아요. 우리가 7,000명 넘으면 좋은 건데 맞아. 매일 7,000명 이상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에 시장의 관심 한 2, 3주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보노님 의견 동의. 근데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번 주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되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말 지나면서 더 뭔가 커지고 관세까지 플러스되고 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는 거에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안정적이가 가기는 약간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시장에서는 안 합니다. 애매하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아하. 그러니까 지지. 어마어마하네. 이런 느낌이군요. 네. 조롱받는다는 거.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변수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잘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보노님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네. 상승 섹터로 가보면요. 너무 심플한지 알아? 반도체. 예.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화장품, 소부장, 신규 상장, 음식료. 2차 윗꼬리가 많이 달리네, 점심. 어떤 거요? 음식료? 네. 많이 달리죠. 농심이 보합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그래서 힘내라고 농심 넣어놨어요. 농심 오늘 라면 안 먹었지. 점심 때 라면 먹어야지. 본인이 샀으면 라면도 먹고. 점심 때요? 라면 안 먹었네. 세 개 정도. 라면 안 먹어요. 서민푸드 안 먹잖아요. 미안합니다. 원래 그 베스킨라빈스 창업한 할아버지도 저기 자기 자식이랑 손주는 베스킨라빈스 안 먹였어요. 아 그래요? 네. 색소 때려 먹었다. 아이 이런. 설탕하고.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 이러고. 자, 31개 중에 골라보세요. 이런 사람이. 아이스크림 엄청 비싸던데 요즘에. 엄청 비쌌었어. 엄청 맞아, 비쌌어. 와플 같은 거 넣어줘갖고 막 하나 먹으려니까 막 5,000원, 6,000원씩 달라 그러던데. 업셀링 하는구나. 업셀링. 엄청 비싸졌어요. 가격 네. 높여가지고. 옛날에 파인트로 사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파인트가 요즘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5,000원 했잖아요. 거의 지금 거의 2만, 만 원이에요. 만 원? 파인트가 만 파인트 만 원이에요? 원. 거의 제일 만 작은 원. 거. 아마 맞을 겁니다. 엄청 비싸졌어요. 먹자 라리니까. 어쨌든 자, 저 중에서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상승 섹터 중에서는 뭐 반도체랑 2차 전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하락 섹터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면 될 것 네. 같은데 자, 일단 2차 전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보죠. 네. SK온이 15조 원짜리 계약 수주받았다고. 체결을 네. 했고 일본 업체한테 네.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거는 뭐 지금 업계 최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계 최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뽐뿌질이 많이 됐나? 그거에다가 그건 SDI 자사주. 아. 조금이지만 자사주도 있었어요. 맞아. 천주 샀다고 네. 하더라고요. 천주? 금액은 작은데 어쨌든 샀잖아요. 에이 장난치니까 나는 지금 뭐 한 1,000만 주. 천주 샀다고 했어요. 그게 천주? 왜냐면은 아니, 거짓말하지 안 사다가 샀잖아요. 천주면 얼만데?
얼마? 200만 원, 2천만 원, 네. 2억인데 천주라고? 1.9억 맞잖아요. 천주 맞아요. 천주. 맞아. 그래서 일 장난치냐고 내가 그러잖아. 제가. 1억 장난치냐고. 9,150. 장난치냐고. 삼성 시가 SDI 추억이 자사주 얼만데. 오디 아물리에. 응. 자, 짜잔. 최주선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이 네. 1억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네. 이걸 지금 뉴스라고 지금 전하는 거야? 아, 그것도 있었다고요. 많이 전했어. 어? 기사 엄청 많이 기간에서. 나왔어요. 이게 한 달 월급 진짜. 가지고 보너스하고 뭐 등등 있는데 이번 달 뭐 하지? 이제 필요한 게 없는데. 아이 자사주나 사야겠다. 씨.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 효과로 5%나 올랐습니다. 그 효과로? 네. 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 그래요? 효과는 아니죠. 그럼 효과는 어떤 아니죠. 효과예요? SK 온 오히려 저기 이복현 금융감독 맞죠? 며칠 전에 그거 저기 그 유상증 사고 나서 회사가 이게 칭찬했다고 삼성 SDI를 이런 자금 필요할 때는 시장을 이용한다는 게 시장을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금 필요한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뭐 밀어주겠다는 식으로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SDI를 하나의 굿 이그젬플로 해가지고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SDI는 다른 사업하고 달리 뭐 저기 뭐 분할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거니까 다 자금이 필요한 거는 저는 이해. 네. 그리고 뭐 사실 주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 저기 시성대로 대비했을 때는 회사의 포텐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했으니까 됐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치고. 오케이. 빙다리 형님이 이제 폐부를 찔러 주셨네요. 네. 우리 삼스디 우리 유증합니다. 2조 원. 제 돈 찍을게요. 제 돈 넣을게요. 2억. 근데 요즘에 원래는 안 사다가 샀으니까 네네. 그래도 나름 의미는 있죠. 금액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네. 자사주를 산다고? 어쨌든 뭐 좋은 뉴스다라고 퉁치죠. 네. 오늘 뭐 올랐으니까. 그 SK온 관련해서 두 분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오늘 이렇게 2차 전지가 찔끔찔끔 또 뽐뿌질을 해주니까 사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그 종종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종목 중에 2차 전지랑 다른 업종이 같이 섞여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섞이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요. 지금 이게 LG 화학이고 이게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과연 저 SK온 그 수주 계약 이슈로 좋게 봐서 조금 더 트레이딩으로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냐. 비아디의 또 그 5분 충전, 10분 네. 충전, 그 다음에 뭐 260마일, 뭐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2차 전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본호님 먼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위치가 너무 낮으니까 사실 뭐 언제든지 기술적인 그런 뭐 매매는 가능한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포월이나 이런 애들은 뭐 지금 연기금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분야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랑 뭐 이제 약간 철강 엮여 있는 그런 친구들과 그다음에 이제 약간 2차 전지에 조금 더 쏠려 있는 석유화학 쪽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랑 약간 좀 움직임이 다르고 주가 위치도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종목군들은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그런 종목군들이죠. 다 최저에 있어요. 최저에 있어서 이제 땅바닥에서도 지상도 못 나와서 땅바닥에서도 이제 올라가 볼까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지하 때문에 7층 정도. 네, 7층에서 이제 6층 한번 바라본 정도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위아래 지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슈들이 연달아 좀 나와주면 저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얘네가 좀 아까운 게 하나가 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럼 그다음 후속타가 없어요. 형 진짜 좋은 포인트다. 후속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홈런은 쳐요. 근데 그 다음에가 없으니까 점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수급 물렸다가 이젠 진짠가 보다 하고 딱 샀다가 또 좀 지나면 이슈 없으니까 다 질질질 흐르고 또 이슈 있나 하고 또 열심히 또 사요. 근데 또 줄줄줄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연속적인 이슈가 나올 때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아까 SK 온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뭐 LG 화학은 흑자 전환 뭐 그런 콜 LG 엔솔은 사람들이 학습이 딱 되겠어 80조 이하면 언제든지 트레이딩 근데 90조 가까이 되면 언제든지 셀 전반적인 2차 전지에서는 비아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라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희석되는 그게 진짜인가?
양산되고 나서 보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크게 볼 수도 없고 이제는 테슬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얘네 주가에 영향을 밀접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냐 골고루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죠. 근데 조금 나올 때 2월달에 우리가 많이 간 거죠. 2월달에. 네. 근데 이제 또 모멘텀이 좀 시그러진 거거든요. 왜? 3월달 되니까 1분기 실적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안정화되려면은 3월달, 4월달 전기차가 넌 테슬라 쪽으로 네. 계속 잘 팔린다는 거. 규제나 보조금 정책이 좀 수그러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콜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바이로 바꾼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내용이 대단한 건 없어요. 이제 흑자 전환이다. 1분기 조금 10매덕. 그러면서 살짝 14만 원 목표 줄까 하면서 트레이딩을 자꾸 이렇게 펌프질 하라는 투자가 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도 말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은 트레이딩이 잡혔고 네. 에코프로비엠이 약간 용기를 내야 되고 나머지는 전기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크게 지속적으로 펌프질 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짧게만. 지금 비아디 주가는 엄청 좋잖아요. 엄청 날아가고 있어요. 엄청 좋아요. 네. 이번 연도에만 85% 올랐나? YOY로 85% 올랐나? 테슬라 빠진 만큼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갔다 오면 돼. 그러면 2차 전지를 그냥 없는 돈이라고 치고 내가 진짜 조금씩 모아간다고 진짜 20년 모아간다고 상상을 하고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주 막 이렇게 샀어.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을 봤을 때 지금 상황 판단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설 자리가 있긴 합니까? 왜냐면 테슬라도 지금 떨어져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 전기차 업체는 잘 팔려 또 그런 거 보면은 CATL과 비아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위에 설 자리가 있을까? 기술도 지금 보니까 중국이 배터리 쪽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설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로봇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로봇도 중국이 더. 배터리가.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은 분명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사기가 어렵지. 네. 그런 인내심과 그런 롱텀을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가능하다 치고. 아, 가능하지. 하나 치면 돈 벌어요. 그거는 산업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맞아. 20년을 보면 어떤 걸 사도 어떤 거 사도 벌진 않아요. 죽는 것도 있어요. 죽는 것도 근데 20년인데. 벌 거예요. 버는데 저한테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게 뭐 중국에 그 관련되는 주식을 사는 거하고 한국에 관련되는 2차 전지 사는 거 어느 게 나을 것이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네네. 국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재 아. 입장에서. 안 된다고 제가 단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퍼센트 와이즈도 한 10개에서 한 2개 정도 대한민국에 있는 중에서 그 정도로. 근데 그 10개 2개는 소재. 아 그래요? 셀도 아니에요? 네, 소재이거나 아니면 아까 저기 전고체의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아까 로봇 얘기했잖아요. 로봇이 잘 되는 데는 전고체라든지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로봇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뒤지지 않고 앞서 있다고 저 보는 건데 그것도 3년 뒤에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3년 뒤 얘기니까. 그러니까 3년, 5년 뒤에 미래를 가서는 그런 정도는 컴퍼티션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거는 글쎄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20년 가기 전에 재미 여러 번 볼 것 같아요. 트레이딩 잘하면 되지.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요번에 어쨌든 하나 예시로 해서 했지만 그렇게 분할을 많이 해서 사시면 되게 성과가 좋을 확률이 매우 아니, 뭐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특히나 오케이. 위치가 낮으니까. 알겠습니다. 배터리 뭐 어쨌든 오늘 굉장히 네, 좋아서 잘 뭐 갔다. 2%에서 5% 넘게 간 것도 있었다. 네.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오늘까지는 좋았습니다. 또 쫓친다고 욕하겠네. 또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러면 롱인데. 에헤이. 아, 이러면 롱이지. 아니 여기는 어떻게 4명이 다 의견을 내면 서로 반대로 가려고 그래. 청개구리. 왜냐면
이게 있어요. 명앵커가 한미 반도체를 팔 때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래 맞아. 그건 맞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더 갔어요? 100%인가 더 갔잖아요. 더블 같이 더블. 더블. 삼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인트로가 똑같았어요. 저 딱 그 데자뷰가 탁 터졌어. 아 이건 롱이다. 아, 얘기하지 마. 일단 들어볼까요? 오늘까지는 좋았어.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됐어. 잘 들어보자. 오늘까지. 농담이고. 아니 뭐 저는 약간 긴 텀으로 긴 호흡으로 가는 건 너무 좋죠. 네. 근데 당장 내일만 봤을 때 기대감 뽐뿌지로 온 거. 마이크론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오늘까지도 반영해서 미리 땡긴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 코멘트랑 실적이 괜찮아도 일단은 한번 털고 가자. 왜냐면 6만 원 넘었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가격대잖아요. 그럼 한번 털고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이제 브리핑을 드릴 때 마이크론 얘기를 거의 하질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마이크론은 조금 빼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가격 인상 기조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엄청 초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평타만 쳐줘도 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거는 뭐 더 잘 나와주면 땡큐고 아니어도 그렇게 초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가격 인상 기조가 얼마나 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서 좀 되게 사실 좀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게 연속성이 짧으면은 오히려 더 반도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유지만 되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국님께서도 내 생각도 보노님이랑 똑같은 말씀해 주셨고 김정일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준비한 거 이 탐에서 보여드리는 게 말로 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준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늘 올라가는 거 중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중복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타이핑을 안 돼서 막 뒤죽박 중인데 크게 네 가지 덩어리예요. 네 가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리를 잘 해볼게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미국장에서 오늘 인텔이 7% 빠졌어요. 오. 오늘 그동안 쭉 갔잖아요. 그 저기 CEO 바뀌고 뭐 TSMC가 인수한다 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초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TSMC 이사의 멤버 중에 하나가 그 국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인텔 파운드리 TSMC 인수하는 거 그거 뭐 타이업 그거 포텐셜 잠재적 하는 거 얘기도 안 했어. 그런 얘기 없어. 일축했어요. 그 뉴스 나오면서 인텔이 빠졌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젠슨왕이 뭐 두 번째 거긴 한데 젠슨왕도 그 엔비디아도 뭐 지분 참여하는 거 관심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인텔 파운드리 또 다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것도 일단 분위기 시작한 거고 아침 시작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반기에 블랙웰 지금 블랙웰 말고 블랙의 울트라에 삼성전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오늘 10시 50분 10시 우리 끝나고 나서 오전에 우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사 나왔고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증가를 아주 많이 하지를 않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1월부터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이닉스 기술적 문제가 있는가? 이거보다는 롱텀으로 봤을 때 내년을 봤을 때 투자 내년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가? 그런 또 악유나 아니 비판도 있었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태원이 잘하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거를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주려고 하는데 줬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론은 기술이 따라왔어. 근데 캐파가 한 40% 30%밖에 안 되거든 삼성 하이닉스에. 삼성은 캐파를 하이닉스만큼 땡기기로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요거랑 또 같이 보도내는 거랑 연관돼서 증폭?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이거 되는 것이 요거랑 결합돼서 오전에 올랐다. 보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 세 번째.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그 레거시 말고 HBM 자체 수요가 생각보다 세다. HBM 수요 좋다는 거야. 엔비디아 주가 잘 안 가니까 HBM 수요 뭐 AI 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딥시크발 자극 받아갖고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해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쪽에서 HBM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이틀, 3일, 저는 이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가겠구나라는 요거는 제가 오늘도 몰랐던 거고 요 두 가지 배경 요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다음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엔비디아 말고도. 그럼 엔비디아는 주가 안 가도 전체적으로는 안 빠질 거야.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지는 일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번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발현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파운드리. 요거 2, 3, 4, 5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빼도 되잖아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내가 이거 믿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야. 마켓쇼가 TSMC가 68%야.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8%야. 2등이라고 하거든. 또 내려갔어요. 8%예요 지금? 8%, 9%가 얼마 전에 나온 거. 그리고 3등이 6%고 SMIC. 그런데 이게 70% 이상 되면은 반독점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도 TSMC가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러면 삼성한테 넘어주지 않겠냐? 그러면 빅테크 말고 작은 데는 삼성전자 가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를 이거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최근에 뭐가 이슈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말고 그거보다 못한 하지만 어드밴스드 헬스를 보이는 4나노에서 수율은 제법 올라갔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랑 결합돼서 그러면 더 나쁠 건 없잖아. 파운드리도 아까 파운드리 그렇게 연관된 것이 오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맨 마지막으로 요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맨 마지막에 원시 아이 잠깐. HBM4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올해 3, 40조고 내년에 한 60조 간다. 내년에 만약 삼성전자가 내년에 5, 60조 간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8만 원, 9만 원 갑니다. 근데 그걸 가늠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딜행 갖고 안 돼서 엔비디아가 공정을 바꾸라 그랬거든. 네. 근데 근데 바꾸고 열심히 하고 있는 원시 공정이 있는데 네. 이 설계가 제법 올라왔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컴비네이션 돼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삼성은 판단하세요. 역시 판단하세요. 문과가 메이저로 딱 그립을 잡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왜? 수율 얼마나 올라갔어? 제법. 이렇게 추상적으로, 네. 숫자보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뭐 얼마나 잘 돼? 최고야. 실제 잘 나왔어? 응? 꽤 잘 나왔어. 꽤. 수율 올라갔어? 얼마나 올라갔는데? 제법. 오늘 제가 그러니까 문과들이 지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확정도가 아무것도 없죠. 네. 확정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가격 올라가는 거에 최대 수익제라는 것만 네. 가지고 올라간 건지 이런 것도 결부된 거지에 따라 갖고 알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네. 다를 수 있다. 좋은 정보와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은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만 봤을 때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이건 지금 느낌의 영역입니다. 미리 좀 땡겨서 마이크론이 괜찮을 걸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내일 마이크론 그냥 평타만 쳐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거에 대해서는 베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봐야 되고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마이크론이 잘 나가잖아요. 잘 나오고 잘할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아니에요. 그럼요. 한미반도체. 를 사시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나는 원래 옛날 사람이야. 얘기 안 해.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왜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장비 얘기할 때 우리 HPSP, 이오테크닉스 막 얘기할 때 20배, 네. 25배 얘기했잖아요. 네. 20배 근처 하면 싸다 그랬잖아요. 지금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8만 원대. 그리고 그죠? 아까 마이크론 얘기할 때 마이크론이 뭐 소캠이고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도 이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을 좀 선호하려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크론이 의미 있게 좀 자신감 있게 나오면은 그럼 그 수요, 그 투자의 수요는 한미로 더 간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한미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한화 뭐 세메텍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내일 그러면 내일 이거 갖고 한번 해먹을 수 있지. 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스푼 더 하자면은 네. 이제 전국이 좀 안정화되고 하면은 네. 한미동맹이 다시 더 굳건해지면서 한미반도체, 한미동맹 관련주 뭐 없나? 한미 관련주. 이름이 같네? 반도체가 있어? 한국 미국 반도체? 와. 딱 올라가는 거지.
고맙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오케이.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네요. 와 하락 섹터도 안 봤어. 하락한 거 하락한 이제 거 이제 보러 좀 갈까요? 이제 저기 뭐야 개편하고 그러면 뒤에 거 다 날리고 1시간 반 시황만 하죠. 그냥 이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 반도체 중요했으니까. 하지도 않는데. 져서 그런 거 아니죠? 이거요? 명박대전. 자꾸 지니까. 아직 안 졌잖아요. 왜 자꾸 저? 개편 언제 할 명백히 지고 거예요? 있는데. 개편 언제 할 거예요? 개편 언제 할까?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투표요, 투표. 전국 안정되고 나면 합시다. 전국 안정되면 그 기념으로. 일단 하락 섹터부터. 하락 섹터 먼저 볼게요. 돌아갑시다. 자, 하락 섹터. 하락 섹터는 오늘 알테오젠 얘기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조선방산바이오, 엔터 LNG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바이오가 도미노처럼 우수수 무너진 이 상황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네.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11%, HLB가 8%, AB바이오 7%, 네. HLB 제약부터 시작해서 리가캠, 뭐 저기 코롱 뭐야, 대슈젠. 바이넥스, 네. D&D 파마텍, 펩트론 다 제일 적게 떨어진 게 4%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창한 본부장님. 그냥 간단합니다. 알테오젠의 셀온 거기에 따른 부담감 와장창 요거면 다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 알테오젠의 셀온 오늘 유황양행도 그 초록이랑 에로 계약 좋은 거 나왔어요. 네. 근데 올라갔다 눌렸잖아요. 알테오젠도 내용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다 줄줄이 도미노 소시지처럼 줄줄줄줄 빠지거든요. 하나가 오르면 나도 가볼까 하면 시동 걸고 하나 빠지면 나도 빼볼까 하고 같이 빼고 이래요. 알테오젠이 어쨌든 좀 많이 빠져서 나머지들이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오케이. 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오늘 목요일 장 끝났고 네. 금요일 지나가면 네. 다음 주 지나가면 바로 공매도 재개해요. 그렇죠. 그리고 김장일 본부장님이 그때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매도 재개할 때 타겟 종목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맞아. 그렇죠. 그러면 높으니까. 그런 센티먼트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바이오를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일부 이제 대차 잔고가 매우 높거나 한 종목군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글쎄요, 저는 그 애초에 넘버가 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넘버가 잘 나오게끔 세팅이 된 친구들, 뭐 기술 수출이나 로열티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이오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네, 물론 당연히 상승을 제한하거나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죠. 왜냐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쪽에서 공매도를 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펀드가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운용 기간을 더 늘려야 될 뿐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종목군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넘버가 안 나오는 종목군들은 쉽지 않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있고 이쪽으로 오늘도 돈이 쏠렸는데 바이오로도 그 돈들이 갈 돈이 있을까? 아 라고 볼 때? 예리하다. 가죽 자켓 좋다. 그거는 이슈 있으면 됐어. 가요. 이슈 있으면 가요. 그거 언제요? 학회 4월 며칠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얼추? 아세요? 적어주세요. 4월 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날짜 체크를 정확히 3월 못했어요. 20일이 네. 오늘이었고. 그러면 약간 느낌상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한 주 일단은 지켜보는 시간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 이슈 가지고 조금씩 뽐뿌질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며칠 동안은 접근 금지가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냥 이벤트대로 하는 모멘텀 투자인 거고 근데 알테오젠 요번에 예상치 못했었던 에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면 갈 거예요. 그거는 뭐 주식시장이 뭐 지금 바이오 안 좋아서 오늘 안 좋다고 내일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안 좋아도 내일 좋은 이슈가 있으면 가는 게 바이오 뭐 그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더 잘하셔야겠죠. 투자를 하실 때 이전에는 이제 분위기 쏠리고 하면 그냥 위에서 이제 셀을 때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네. 당연히 편안하게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탈곡기가 세게 돌아갈 거고 거기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작은 배분도 잘 하고 뭐 그런 난이도가 높아졌을 뿐 저는 뭐 크게 뭐 네, 어쨌든 실적이 좀 더 잘 나오는 기업들로만 좀 잘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폐암 학회는 오늘이었네요. 오늘
오늘 그럼 그런 3월 것 20일 같은데요? 오늘 초록 나온 거는 얘기했잖아요. 뭐야?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4월에 진행되는 미국 암 연구학회. 4월 언젠지가 지금 안 나와 있네. AACR.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에서 비는 수급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수급을 무언가 채워주려면은 탈모 치료제가 이 빈 곳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 헤어 그로우. 이게 2차 엔트리 과정입니다.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믿을 수 있는 탈모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뭐 눌렀어요 지금? 빛이 난다. 아침에도 이거 빛이 칭찬 나. 많이 하더라고. 와, 느낌 있어요? 와. 아무 느낌 없잖아. 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편안히 있으면은 모든 걸 느끼는 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가 자라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 전용으로 성별과 탈모 유형에 맞춰서 5가지 치료 모드가 있는데요. 충전식 디바이스로 활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일하면서도 쓰고 있죠. 자유로운 탈모 케어입니다. 음성 지원 기능이 탑재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설계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딱 저희가 3프로에서 300대만 가지고 왔고요. 완판이 임박이 됐다고 하는데 핫 딜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29만 8천 원. 원래 이게 99만 원, 100만 원짜리 제품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 이거를 70% 이상 할인한 가격 29만 8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민트 형사님이 명행님 거짓말 탐지기 돌리고 있다고. 거짓말 탐지 맞네. 네, 어울리네. 머리가 진짜 나나요? 네? 머리가 진짜 나나요? 너좀 오. 엄청나. 네. 네.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믿고 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색깔도 불빛도 빨강색입니다. 오, 이게 올라라. 파란색이면 네. 얼마나 사기 싫겠어. 그러네. 자, 그래서 네. 요 탈모 치료기 29만 8천 원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저희가 탈모 헤어 토닉도 가지고 왔습니다. 올리브영 1위고요. 초특가 기획전 29,000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떼오는 거기 때문에 네. 140세트밖에 못 가져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비싼 건데 저희가 3% 특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1+1으로 요 헤어 토닉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을 받아서 피부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고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피부 무자극이고요. 두피에 부담 없고요. 유통기한 넉넉하고요. 올리브영 입점하자마자 동시에 1위. 오. 핫딜가 29,000원.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누가 이거를 아침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민트 한번 흔들어가지고 때리네요. 약간 그래야지 이제 두피 마사지도 되면서. 두피 속으로 이렇게. 침투하지. 머리 감아요? 됐어. 깨끗함이 그 다릅니다. 냄새가 괜찮더라고요. 냄새 어. 괜찮아. 향기가 괜찮지. 그 헤어 좋네, 좋네. 헤어포에는 어떻게 돼? 헤어포유. 헤어포유. 아 그래도 요것도 팔아야 되니까. 헤어포유 좋은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헤어포유가 안 팔려서 헤어포미가 됐습니다. 냄새가 본인이 진짜 지금 좋아요. 이거. 네. 헤어포미. 네, 헤어포유도 사랑해 주시고 요것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냄새 난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0명 빠졌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학섹터 아까 제약바이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아니면 4월 25일이래. 아까 4월 아마케 미국 아마케 4월 25일이기 때문에 한 달 뒤면. 소화를 하고 갈지 어쩔지. 제약바이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됐어. 바이오 커버하셨던 애널리스트. 했다고 안 되지. 창피하게. 한 3년 잠깐 본 것뿐인데. 3년 잠깐. 예. 3년이면은 뭐 강사 근데 바뀌는 거기는 말랑이. 내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한 10개 종목 커버했는데 네. 승률이 30%밖에 안 되더라고. 그거 할 때는. 아, 그래서 그래요. 얌전히 있고 엄민영의 애널리스트 얘기하면 그거 듣고 딴 분에만 공감되면은 말하는 정도니까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하락 섹터 중에서 아까 저기 뭐 뭐야 있었나? 다른 섹터 언급하실 잠깐만요. 거 네. 있으세요?
헤어포유 방산. 누구야? 헤어포유 누가 검색했어? 안 당했다고요. 지식인을 검색하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었어. 헤어포유 불량인가요? 망했나요? 헤어포유 진짜 좋습니다. 헤어- 아니 저희 좋습니다. 저기서 질문이 있길래 아. 네, 잠깐 뭐라고요? 보고 있었는데 아. 다시 섹터로 가봅시다. 네. 네네. 네. 조방 엔터 LNG. 오늘 LNG 많이 받았어요. LNG 많이 받아요. 태강이랑 LNG. 성강 밴드. 저것도 결국은 뭐 조선하나 저거니까 지금. 조선이니까. 네. 근데 저 이거 궁금했어요. 이제 알래스카 이쪽에 참여하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약간 너네에게 뭐 혜택을 주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LNG 저 사업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올라오긴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지. 여기도 이슈가 계속 붙다가 지금 그 알래스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뭐 철강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뭔가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시 좀 오랫동안 올라가는 산업군들은 그런 게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요. 대신에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라인들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 네. 그거에서는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관리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각자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근데 특징주는 오늘 이제 아까 포스코홀딩스랑 삼성 SDI는 얘기를 했고 APR이 미국 타임스퀘어 등 6곳에서 메디큐브 광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오뚜기 라면값 인상에 뭐 농심 이런 친구들 다 움직였고 그다음 한택이랑 TXR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했는데 둘 다 엄청 잘 갔습니다. 물론 좀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시노펙스라는 기업도 이제 수출 MOU 맺어서 움직였고요. 펌텍코리아 신규로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주가 61,000원 나왔고 뭐 나머지 CJ, 뭐 한올바이오파마 요런 애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리포트 나오고 좀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스킵하고 뉴스 스킵하고 예. 오늘 한마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됐던 장 코스닥은 급락, 코스피는 그래도 반도체로 방어했던 장. 두 분의 오늘 한마디 하창한 본부장님 먼저. 네, 저는 요즘 실사가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귀여운 걸로 갔습니다. 귀여운 걸로. 네. 귀여운 걸로 가야 돼. 아우 귀엽다. 아, 이게 어울려. 좋다. 이게 어울린다. 마라톤. 마라톤. 저는 가자. 반도체가 마라톤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갈 길이 멀다. 즉 우리나라 증시도 갈 길이 멀다. 아, 오케이. 왜냐면 거의 1년이 뭐예요?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2년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시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거 해주세요.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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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를 귀엽게. 이스라엘 그저 가자 구 같아. 쌓였어.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귀여운데. 상황 안 좋은데 가자.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 그림 보고 아 역시나 원호님이다. 헷갈리는 시장이구나. 헷갈리는 시장?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네. 저 마라톤이라고 써 있는 데가 어찌 보면 출발선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결승선일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저게 그러네. 뒤로 달리기 대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오, 역시 통과했어. 만평의 달인. 뭐라고요? 이미 마라톤 끝을 통과했어. 통과했어. 다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네요. 저게 마라톤 저기 선이 6만 원인가? 그렇지. 6만 전자. 저 통과해버렸어요. 봐봐 반도체도 올라가는 제 채팅에서 네. 양분됐지 더 간다 덜 간다 양분되지 오. 알테오젠도 봐봐 양분. 얘기 그러네. 나오고 나서 이 사고 싶다 아니다 바이오 끝났다 양분되지 조방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의 현상을 두고 다 다르게 해석하는 정치도 지금 선거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다 다르게 보잖아 그러네. 약간 그런 만평 아닌가 엮는데 도사야. 어마어마한 만평입니다 롱학적인 롱이라는 거에 확신을 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얻으실 수 있다면요. 네. 100번이고 조정당하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의 한마디를 바꿨습니다. 뭘로요? 개편했습니다. 내 100마디로? 내 멋대로. 네네. 오늘의 생각거리. 오늘의 생각거리. 오늘의 생각거리 볼까요? 저작거리 같네요. 어감은. 오늘의 생각거리. 오늘의 저작거리로 하면 어때요? 저작거리. 예, 기획은 또 제가 잘 알죠. 오늘의 저작거리. 네. 네. 아까 비슷한 건데 롱텀으로. 아까 주식장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고 전국이 안정도 다 좋은데 네. 누가 그걸 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아까 이제 국민연구 나왔는데 젊은이들이 결국은 추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보다는 평균적 IQ가 높은데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생산성이 낮다. 그거를 어디서 조사해가지고 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꽤 있는데 적세적소에 배치를 안 하는 것 뿐이다라는 기사가 난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결론은 뭐냐?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 또 정치적으로 가시네 또. 아니야. 이거는 났네. 금융 위원이 기사를 가져왔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보너스도 많이 팍팍 크는데 우리는 그 연공 소열도 있고 그냥 조직의 어떤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빨리빨리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보세요. 딥시크 같은 경우 보면 딥시크 같은 거 180명, 200명이잖아요. 30살짜리가 엄청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야 화웨이인가 거기서 20억 받고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마 비난까지는 안 해더라도 뭐 지시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그 일을 빨리빨리 줘서 기여도 하고 본인도 크고 그게 금전적으로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받건 50만 원을 받건 간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검사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지만 네. 또 다른 피해는 나이 어린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기가 승진해갖고 위에 올라가면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다 못 받는 그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옆에 있는 동기들의 엄청난 노하우 같은 게 다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우리 아웃풋은 뭐죠? 아웃풋은 인력을 끌어내야 되는 건데 있는 인력도 배치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제 눈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뭐 거래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타트업이 발전해가지고 더 큰 기업으로 되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스타트업이 한 100개는 있어야지 한 10개 성공해서 우리 10만 명 시켜서 100만 명을 먹어 살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월급 째째하게 뭐 국민연금이나 신경 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52시간 근무하면은 뭐 돈 주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혁신적으로 어떤 그 인력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꼴이지. 1인당 생산성이 이게 얼마야? 60%니까. 그럼 60% 어떻게 되죠? 내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국민연금 열심히 일하는 펀드들이 마찬가지로 다 우리 40% 디스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보다 무조건 40% 디스카운트 하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여간해서 7배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삼성 외국의 그 10배면 우리 7배 하면은 그러면 22만 원 지금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디스카운트는 다 뿌리가 있다. 사람을 제대로 대우 못 하거나 연공소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것이 더 느려진다. 이런 생각을 이 아저씨가 갑자기 또 한 번 해서 쓸데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얘기신데 저는 진짜로 오늘의 한마디를 그리워할 줄 몰랐어요. 오늘 내가 한마디가 딱. 내일은 오늘의 한마디 할게. 오늘의 한마디를 내일 오늘 그리워할 한마디. 줄이야. 100마디라도 그게 조금 더 그리워. 정확하다. 내일 오늘 한마디 할게.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구나 봐. 비슷했어? 아니, 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김정현의 오늘의 생각거리 네, 이야기해봤고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1분. 영박! 꽁꽁꽁꽁! 영박대전. 오늘은 사실 리뷰할 게 크게 없습니다. 네. 아, 하나의 이제 컴플레인이 딱 들어왔는데요. 우리 CS를 통해서. 네. 저 가죽 자켓 입은 사람은 왜 강아지 잡주만 편입해서 안타 조장하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룰을 좀 네.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사실 저희가 시총 1,000억 원 이상인 종목으로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준하는 종목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높여서 5천억 말고 1조로 하자. 1조. 1조? 1조로 하자. 아니 1조짜리도 막 6% 7% 가요. 얼마나 먹으려고? 상한가 먹으려고? 그래요? 코스피 대형주에서만 찾아도 뭐 하루 상승률 막 3%에서 6% 되는 거 많은데 왜? 작은 거를 왜 해?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만 하기 어때요?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안에서만. 네. 그 일조야. 겸허히 받아들여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안에서만 하는 걸로. 자, 일단은 토니모리 0.4% 올라서 지금 누적 수익률은 한 7.5%. 7.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5%. 네. 저는 오늘 농심이 1% 정도 올라가지고 아. 누적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뭐 어떻게 토니모리 빼요? 아니요, 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실 특징주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개의 화장품주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화장품주들이 잘 갔고 괜찮죠. 뭔가 이거는 약간씩 이렇게 밑장을 깔아놓는 거다. 이제 만약에 관세 같은 거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달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공매도 맞을 확률도 적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확률이 충분히 남아있다. 저는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요? 네. 저도 농심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지금 내일 점심 라면 먹게. 지금 가져가서 신라면에. 근데 오뚜기한테 좋은 소식 있던데. 뭐요? 라면 가격을 7%인가? 다 아, 따라 인상? 올려요. 맞아요. 얘기했었나요? 우리 얘기했었죠. 근데 네, 오뚜기 있었어요. 원래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근데 올려도 오뚜기를 필두로 이렇게 농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농심이 먼저 올린다고. 먼저 올렸어요. 네. 네. 그거 다 반영됐어. 아, 됐어. 고마워. 도와주려고 해서 고마워. 어쨌든 농심과 토니모리. 네. 농심과 내일 만약에 시진핑이 딱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한국 화장품 수입 금지법 뭐 이런 거딱 얘기 딱 해버리면 토니모리 딱 이렇게 나오고 대신 라면은 한국이 최고다 이러고 이게 농심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채팅창에서 추천해줬던 저의 농심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남탓돼요. 오 괜찮은데. 원래 트럼프가 그랬다니까. 그래, 맞아. 틀리면 아침에 남탓하라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말래. 그 트럼프 전략이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박대전 1조 이상의 종목으로 1조 이상?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네. 1조 이상 정도. 네. 1조 이상 정도. 1조 이상으로 찾아보도록 많은 하겠습니다. 분들이 1조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네.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희비가 많이 엇갈렸을 텐데 내 종목은 왜 이러는가 약간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분들 본인 많을 이야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야 마이너스 10% 난 분들도 많아.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좋다. 오늘은 저녁 든든하게 챙겨 드시면서 조금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